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논문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관심 있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때때로 나는 내 결정이 옳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곤 한다. 나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다. 해당되시나요? 방금 전에 나도 맞아 그래 라고 했다면 거의 절반쯤은 저의 속임수에 벌써 걸려들거나 제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의 정신적 노예가 될까요?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도 더 전에 심리학에서 거의 최초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졌던 심리학자가 존재합니다. 최신 논문이 아닌 이번엔 좀 고전으로 돌아가서 무려 1949년에 출판된 논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6.25도 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자, 논문의 제목이 The Fallacy of Personal Validation. Personal Validation이니까 나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타당화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 정말 그래요, 맞아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fallacy가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부제가 더 재밌죠. A Classroom Demonstration of Gullibility. Gullibility니까 잘 속는 거예요. 그런데 Classroom Demonstration, 교실에서 실증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제목 잘 안 붙이죠. 오히려 저런 부제를 가지고 있으면 교실에서 했으니까 세상과는 좀 다른 결과겠네. 그냥 학교에서만 그런 결과 나온 거 아니야? 확장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이 더 떨어지겠네.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때가 1940년대였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940년대에는 이런 제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귀했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1960년대, 70년대 보면 우리 집 큰애가 대학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마을에서 야, 우리 마을에서 인재가 나왔구나. 어이구, 뛰어난 친구네. 라고 얘기를 했죠. 1940년대 미국도 굉장히 대학생이 귀할 때였고요. 그래서 클래스룸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속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도 쉽게 속았던 그 내용이 바로 뭘까요?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대학교의 심리학 개론 강의 시간에 했던 실험입니다. 정말 심리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없어지면 심리학은 그날로부터 종말을 맞이한다.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 개론 과목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공부를 했던 텍사스 대학은 전교생이 5만 명이 넘는 대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이죠. 그런데 심리학과 학생만 해도 거의 2,000명 가까이 졸업해요. 제가 졸업식을 할 때 체육관을 따로 빌려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라서 그런가? 심리학 개론이 몇십 클래스가 열립니다. 심리학 개론을 안 듣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심리학 개론에 들어오면 실험이나 조사에 참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사에 나오는 수많은 연구들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미국 심리학과 개론 수강생의 마음이다.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여기서 확보가 되죠. 바로 그때 초창기에 심리학 개론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응답을 적어서 제출하게 하는 거죠. 이 질문들은요, 그냥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 어떤 활동들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이 돌아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실험자, 해당 시간에 교수님이셨겠죠? 그 포로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나눠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분석 결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1. 전혀 아니다. 5. 정말 그렇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호기심 있게 어머, 야, 우리의 성격이 돼 라고 하고 받아들였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You have a great need for the other people to like and admire you. 자, 첫 문장부터 이거 아닌 사람 있을까요? 네. You have a tendency to be critical of yourself. 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죠. 이거 완벽한 나르시시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You have a great deal of unused capacity which you have not turned to your advantage. 제가 봤을 때 이건 세상을 떠나는 전날까지도 살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 나온 결과는
그 교실 안에 있는 학생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자기 것만 볼 수 있으니까 몰랐겠죠. 자, 그 검사 결과 중에 첫 번째 문장 이거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들겠죠. 두 번째 문장 다 들겠죠. 근데 세 번째 문장쯤 읽어주면 학생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죠. 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인데 지금 똑같은 얘기에 나는 정말 그래요 라고 손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 교실에서 와 하고 같이 웃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총 39명이 응답을 했죠. 네버! 한 명도 없죠. 1도 없습니다. 2가 돼야 한 명 나옵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4에서부터 5의 점수,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긍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반엄 효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반엄 효과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평범한 측면,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측면을 마치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이 검사는 나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구나,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그러니 이 물건을 사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에도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엄 효과가요,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실험에서 대부분 가운을 입었어요. 이렇게 모호하고 일반적이고 수상적인 말을 할 때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게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런 권위가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 하면 뭐래?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근거 없는 얘기에 그 권위로 인해서 훅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권위 있는 사람에게 과학적인 증명인 것처럼 위장돼서 우리가 속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고요. 머리가 좋은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반엄 효과. 무려 70년도 더 전에 했던 이 실험으로부터 수많은 이후에 후속되는 연구들이 있었죠. 예외 없이 비슷한 결과가 관찰됩니다. 바로 우리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성격에 관련된 근거 없는 이야기들 간단하죠. 혈액형, 별자리,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일반화되면 그게 미신이죠. 올해 여름엔 동쪽을 조심해라. 올 가을엔 글을 읽는 사람을 피해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가장 큰 공통점이 첫째, 근거는 역하지만 두 번째, 너무 포괄적이라서 무조건 내가 해당된다는 거죠. 동쪽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존재하고요. 글을 읽는 사람은 내가 하루에 조금만 길을 걸어도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결국 미신에도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특히 사람의 성격에 관련된 혈액형, 별자리, 심지어 타로점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가? 그중에서도 왜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기소개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고요. 저도 많이 강연에서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를 안 하잖아요. 남 얘기를 하죠.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어머니,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우리 중학교에서 반장 2번, 고등학교에서 부반장 1번, 회사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굉장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죠. 이런 한국 사람들은 내 얘기를 정말 많이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하다라 해서 관계를 빼내고 나만 놓고 얘기를 한 그런 검사들이나 결과에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 정말 내가 못 들어본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그 사람을 성격검사나 혈액형이나 별자리로 그 사람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끝내려고 할까요? 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나랑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 그런 거 하시나요? 나랑 오랫동안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한테 그런 거 하시나요?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그런 거 하시나요? 잘 안 하시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을 유형별로 간단한 검사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너는 혈액형이 이러니까 넌 이런 사람이겠구나, 너는 별자리가 이러니까 이런 인간이겠구나 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 나한테 관심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나를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지요 라고 되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알기 위해서 근거 없는 지식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자꾸 몰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얕은 마음을 한번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